10월 29일 성신여대를 시작으로 2020학년도 수시 전형의 논술고사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 제일 빠른 시기로 이제 논술고사를 실시를 하는 올해의 대학인데요. 성신여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제 미리 내가 대학 논술을 준비하면서 수능 전에 있는 논술에 대비하기 위해서 체크해야 될 점검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수능 전후로 대학별 일정이 다 다르고 수능 최저 적용 여부가 다르고 대학별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 대학에서는 어떤 요소를 체크를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는지 또는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남은 기간 동안 효율적으로 논술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자, 올해 논술고사 일정 중에 가장 빠른 성신여대는요, 논술 가이드북을 통해서 논술고사의 준비 전략 팁을 밝히고 있습니다. 4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논제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해라 라는 것이죠. 논제의 요구사항, 즉 이 질문이 무엇을 답하도록 묻고 있는지를 알아야 동문서답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이 질문의 의도에 맞는 답변을 체계적이고 완결성 있게 글을 써야 좀 어느 정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첫 번째 주의사항이고요. 두 번째로 논술고사의 제시문이 고등학교의 사회교과에서 발췌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교과에 이제 3학년 1학기 동안 배웠었던 사회교과서의 지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서 살펴보는 것도 논술에 대비하는 준비 전략이라고 합니다. 3학년 사회교과 수업에 적극적으로 임했었던 학생들은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죠. 세 번째로는 대학별 모의 논술을 통해서 올해에 어떤 유형으로 출제할지를 미리 체크해 보라고 합니다. 즉 이제 5, 6월에 대학별로 모의 논술이 실시되었었는데 그때 미리 모의 논술 문제를 풀어보지 않았었던 학생들은요, 지금 이 시기에 작년 기출, 재작년 기출, 그다음에 올해 모의 논술 문제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제 모의 답안, 스스로 답안의 완성도를 높이라라는 건데요. 간혹 이제 논술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보면은 먼저 풀어요. 풀고 자신의 답안을 보고 이제 답안에 대한 체크를 받죠. 너는 이 답안에서 이거는 논지 일탈이야 또는 이거는 어법상 오류야 뭐 아니면 이런 키워드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너는 키워드 제시가 잘 안 되어 있어 등등의 이제 첨삭을 받게 되는데 그 첨삭을 받고 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지적받은 내용을 보고 그렇구나. 내 답안에서 이런 게 잘못됐구나라는 거를 그냥 그 자리에서 그렇구나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끝나요. 이렇게 되면은 논술 답안의 완성도를 높일 수가 없어요. 논술은요,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한 문제에 대한 답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반복해서 완결된 답안을 작성할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써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즉 내가 이 정해진 분량 안에 1000자면 1000자, 800자면 800자, 500자면 500자 이 정해진 분량 안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안에 나만의 형식, 나만의 완결성을 갖춘 글의 스타일을 만들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다른 제시문들을 분석해서 답을 작성할 때도 그 대학 유형의 내 답안의 틀에 맞춰서 빠르게 답안 구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리라이팅 다시 한번 써보고 다시 한번 써보고 해서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 중에 최상위 대학은 연세대학교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올해 연세대학교는 논술 100% 전형을 실시하죠. 수능 최저도 없고 학생부도 반영되지 않아서 사실 모든 학생들이 다 논술 전형, 연세대 논술 전형으로 내가 연세대에 가야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연세대 논술은 인문, 사회, 자연계로 나누어서 출제됩니다. 연세대 논술의 특징을 보면은요, 우선 인문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출제되었었던 주제들을 살펴보면 인간과 동물의 관계, 예술적 성취와 교육의 관계, 또 평화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주장, 신뢰와 신용의 문제, 스마트폰 중독의 문제 등까지
최근 사회적인 쟁점과 이슈와 연관된 주제로 많이 출제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올해 이슈가 됐었던 쟁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많이 회자되었던, 즉 많이 언급이 되었었던 그런 주제나 개념들은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사회계열 같은 경우에는 뭐 차이와 갈등, 진정성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또 문화변동과 문화지체, 또 현상에 대한 탐구 방법 등등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연세대 사회계열 문제는 도표, 통계표, 그래프 분석이 자주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또 영어제 시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미리 보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리논술, 기본 수리논술과 과학논술 하나의 선택 조합으로 진행이 되는데 제시문이 있다기보다는 조건이나 상황이 주어지고 그 문제를 풀어내야 하는 경시대회 유형의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볼 수 있죠. 서울대 심층면접 문제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연습하기 좋을 것 같은데, 서울대 심층면접 문제도 이렇게 수리나 또 단과대별로 과학 심층 면접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등의 논술 면접 문제는 사실은 반복해서 주제가 중복 출제되는 경우들도 덜어 있기 때문에 내가 연세대를 간다고 해서 연세대 기출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 심층 면접에 나왔었던 제시문이라든지 문제도 여러분들이 같이 참고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좀 폭넓은 대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학 논술의 경우는 투과목, 즉 심화 과목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조금 더 쉽게 접근해서 풀 수 있는 문제 형태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화학을 선택할 경우에는 화학 투 과목을 공부해 두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하고요. 또 물리는 원, 투, 두 과목의 통합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좀 난이도 있는 고난도의 문제는 투 과목에서 출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세대 논술을 준비하려는 지금 2학년 학생들은 사실 투 과목, 심화 과목 수강도 필요하고요. 거기서 성적을 좀 좋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이게 기본적으로 논술 대비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명과학은 지난해 유전 개념이 출제된 적이 있고요. 사실 이런 과학 논술에서 생명과학 논술이 굉장히 좀 어려운 편이에요. 일단 다른 물리나 화학에 비해서 주어지는 제시 자료가 복잡합니다. 네. 그리고 덜어는 이거를 이 시간 안에 다 꼼꼼히 읽을 수 있어? 라는 정도 분량의 지문이 나오는 경우들도 덜어는 있어서, 물론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사실 만만치 않은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덜어는 생명과학과를 가는 학생이 생명과학 논술이 조금 선택이 부담스러워서 일부러 이제 물리나 화학 쪽을 선택해서 시험을 치르는 경우도 덜어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연세대 모의논술 2020학년도에 역시나 모의논술을 치렀는데요. 요번에 이제 모의논술에서 나왔던 주제를 보면은 구술성, 즉 말이라는 것과 문자의 관계. 근데 사실 이 주제는 꽤 몇 년 전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매체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이런 글의 형태나 양식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구술 문화에서 중간에 이제 문자라는 체계가 발명이 되면서 이제 문자를 통한 글이 나오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이 두 개의 경계가 조금 무너지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변화의 방향, 사회적 변화의 흐름을 염두에 두고 두 관계의 의미를 끌어내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되시겠지만 2000년도 중반쯤에 아마 이 관련한 또 주제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고 같이 보시는 게 좀 이해를 깊이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소셜미디어에 대한 지문도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사람들의 이제 그 인스턴트 문자나 또는 이메일 형식이 사실 그 예전에 사회적인 발전을 이루었던 어떤 서신이라든지 글의 형식은 좀 아니고 구술적인 요소가 강한, 즉 개인 사변적이거나 사적 영역에 대한 일상을 나누는 그런 형태의, 즉 사적 교류를 위한
형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 전반의 지식 발전하고는 딱히 연관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다면사고형이라는 논술, 그러니까 다면사고형 논술이라는 연세대 논술의 취지답게 연세대는 이런 제시문들과 통계표, 도표, 그래프, 영어 제시문 등등을 다양하게 출제하는데요. 이번에 인문사회 계열 모의 논술 문제에서도 수학 효과의 확률 통계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의 개념을 다른 제시문과 연관시켜서 풀어내도록 요구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문계열 학생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수학 효과에 대한 개념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제시문은 총 4개. 이 4개 제시문에 딸려있는 문항은 크게 2개. 그리고 각 문항별로 하위 문항이 또 2개씩 딸려있는 형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항 개수로 따지면 총 4개인데요. 먼저 이제 논제 요구 사항을 분석해서 여기에 맞는 답변을 쓰는 전략이 필요하죠. 2020학년도 연세대 모의논술에 1번 문항을 샘플로 살펴보면은요. 제시문 가나 다를 읽고 물음에 답하라. 그래서 1200자 내외로 쓰라. 보통 1200자 내외라는 글의 분량이 정해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분량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선생님 어떤 범위에서 써야 돼요? 1200자 보통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10%. 네. 1100에서 1300자까지는 어느 정도 허용 범위에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너무 많아지거나 아니면 반도 못 채우거나 하면 사실은 합격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네. 그래서 1200자 내외라고 했으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100자 정도로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1번 문항은 이렇게 가나다에 나타난 글쓰기와 지식 발전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비교 분석하라라는 문제였어요. 친절하게도 제시문을 어떤 주제로 엮어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뭐냐 하면 가나다 제시문은 각기 다른 발췌문들이지만 이것들을 글쓰기와 지식 발전에 대한 관점이라는 공통 키워드로 엮어서 읽으라는 거죠. 즉 가에 나타난 사례, 나에 나타난 사례, 다에 나타난 내용이 거기서 글쓰기, 그 다음에 지식 발전에 해당하는 엮어서 읽을 수 있는 여기에 대응시켜서 볼 수 있는 소재들이 뭐지? 이렇게 일단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비교 분석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실제로 이 비교 제시문들의 요지를 비교 분석하라라는 문제는 어느 학교든 많이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비교 분석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비교만 한다라는 거죠. 즉 비교점, 교차점을 비교 기준점을 세우지 않고 그냥 비교. 이거는 이거 A는 이렇고요, B는 이렇고요, C는 이렇고요. 이렇게 서술하다 보니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답안에서는 좀 멀어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 배점도 만만치 않은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어떻게 비교 분석할지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딸려있는 2번째 문제는 나와 다 제시문 각각의 관점에서 사례를 평가하라 그랬으니까 자 여기서 힌트. 문제만 읽어봐도요. 여러분들 가나다 제시문 읽기 전에 나하고 다는 뭔가 상반된 입장이겠구나. 네, 공통 기준을 가진 각기 다른 차이점을 가진 입장이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나다가 일단 비교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시문을 읽기 전에 문제만 꼼꼼히 읽어도 내 답안, 이 제시문들이 어떤 식으로 봐야 되겠구나라는 힌트가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논제를 보면은요. 가는 소크라테스의 일화가 나와 있었어요. 문자의 발명으로 사람들이 이 문자에 의존한다라는 거예요. 내 기억을 글로 남겨놓으면 내가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나중에 찾아보면 되니까 이 개념인 거죠. 네. 여러분들 똑같지 않아요? 요즘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분들도 제가 보면은 좋은 풍경이 보면 예전에는 이렇게 저 때만 하더라도 기차 여행하면서 좋은 풍경 보면 눈으로 담고 마음으로 담고 오래 기억해야지 막 이러면서 풍경을 바라봤었는데 요즘 학생들은 일단 스마트폰 꺼내죠. 그래서 찍어야 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록으로 남기고 나중에 찾아봐야지. 하지만 그렇게 찾아봤을 때 그 당시에 내가 그 장면에서만 느낄 수 있는 오롯한 감성, 감정
이런 기억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거 언제 찍었지?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소크라테스의 일화도 이런 내용이에요. 문자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억의 의존성을 심어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자의 발달은 사람들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저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결국 문자를 매개로 하는 글쓰기 자체도 지식의 발전을 저해한다라고 보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죠. 또 나 같은 경우에는 구술은 자연스러운데 글쓰기는 인공적이다, 인위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글이죠. 글쓰기에 대해서 완전 부정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말을 통해서 글을 생산하는 것이 더 의미 있을 거야.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고 이런 글은 학문과 예술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어 라고 합니다. 다 같은 경우는 서신의 발달이 19세기 사회를 발전시켰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각종 미디어의 발달로 서신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현대 사회, 이 사회에서 이메일 등의 발달, 보통 요즘 손글씨로 편지 쓰지 않죠. 이메일로 보내죠, 실시간으로. 이런 이메일들이나 인스턴트 메시지 등은 문자이긴 하지만 구술성이 강한 문자라서 우리가 19세기 사회의 발전을 이뤘었던 문자나 글의 개념과는 다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발달은 사람들의 논리적인 사고체계를 심화시킨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각각 제시문의 내용을 보고 나니 어떻게 비교되는지 좀 감이 잡히시나요? 연세대 논술은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하나만 비교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몇 년째 계속이지만 이전 문제에서도 계속이지만 이중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중 비교를 꼼꼼히 한 학생들만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체크를 해두셔야 돼요. 이중 비교는 뭔가요? 즉 주제인 글쓰기와 지식 발전의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우선 가하고 다의 관점이 대립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을 텐데 즉 글쓰기가 지식 발전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 두 개로 일단 뚜렷하게 비교가 가능하죠.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이 봤었던 나와 다의 관점 비교도 있어요. 그렇죠? 가하고 나, 다를 묶어서 된다 안 된다. 나, 다에 있어서도 또 이런 지식의 발달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즉 구술성을 통한 문자는 가능하다. 아니다,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나다를 또 비교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가와 다 비교도 돼요. 가와 다 비교는 상호 소통을 인해서 즉 서신이라는 형식, 이메일이 나와 있었고 다는 서신이 나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상호 소통으로 지식 발전을 이룰 수 있다. 그런데 말로 가능하고 글쓰기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 두 개의 입장 차이. 이렇게 이중 비교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1차 비교는 가하고 나다의 조합, 2차 비교는 가하고 다제시문의 조합 이렇게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1200자로 두 개 문항을 써야 되기 때문에 1번 항목 같은 경우에 한 600자 정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600자 안팎의 비중을 두고 글을 구상할 수 있고요. 1, 2차 비교로 생각덩어리, 즉 생각덩어리라는 건 한 단락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비교가 두 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덩어리 한 덩어리. 내 생각에 주제에 대한 생각 덩어리가 두 덩어리 나왔으니까 두 단락 정도로 구성하는 게 보기가 좋겠죠. 네. 채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채점 기준까지 빠르게 볼 텐데요. 즉 글쓰기와 지식 발전에 관한 세 지문의 주장 가운데 이 세 개의 주장을 모두 정리 요약, 기술하고 유사성과 차이점까지 다 논했으면 최고점. 이 중에서 요약이나 이런 것들은 잘 되어 있는데 비교나 분석이 미흡했다면 중간 점수, 상중하로 나눴을 때 또 세 개의 지문의 주장 가운데 세 개를 다 요약하지 못하고 하나 이상만 요약하고 끝났다. 그러면 하. 사실 하 점수를 받으면 합격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논제의 요구에 따라서 제시문을 정확히 분석하고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하라 라는 질문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세 개에 대한 분석 요약 내용, 그 다음에 비교와 차이점까지 논하는 내용까지 다 600자 안에 쓸 수 있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요. 연세대 논술 대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